안녕하십니까, 농촌총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맥스 강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V-Ray 렌더 엘리멘트 뽑는 법과 채널 뽑는 법, 간단한 컬러 채널 뽑는 법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좌에 앞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좌를 하는 이유가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우선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심화 과정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연구를 하시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강좌를 보시면 심화 과정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뽑는지, 또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렌더링을 하는지, 그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 내용이 부실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실무에서 쓰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강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V-Ray 렌더러의 엘리멘트 뽑기와 채널 뽑기인데요. 우선 맥스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우선은 기초적인 걸 알려드리려고 하기 위해서니까요. 우선은 좀 설명을 좀 드리려면, 이게 렌더 엘리먼트라는 거는 이 V-Ray 버전의 렌더 엘리멘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뽑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렌더 엘리먼트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렌더링 요소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렌더링 요소에서 렌더링 뭐 색상이나 반사, 그림자, 매트, 뭐 컬러 채널, 뭐 채널 같은 거, 이런 거를 최종 렌더링을 걸면서 같이 뽑아내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성할 때, 합성 또는 이미지 편집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미세하게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렌더 걸 때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같이 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는 것들과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그렇게 대충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간단한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요거 매트리얼은 반사만 줬고요. 반사 5 정도밖에 안 줬어요. 이걸 실무에서 뭐 반사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유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10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사에 대한 반사되는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이렇게 줬고요. 카메라 줬고 라이트를 줬고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요. V-Ray 세팅은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팅을 하시고요. 다 세팅을 하시고 렌더를 걸게 되면 이렇게 렌더를 걸죠. 이게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렌더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프레임 버퍼를 사용했을 시에요. 프레임 버퍼가 켜져 있죠. 네, 보시면 알파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엘리멘트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dd로 추가를 하셔서 내가 뽑고 싶은 거를 뽑는 거거든요. 알파, 뭐 어스토미스, 이거 스펙 모르겠고, 백그라운드, 뭐 범프 노멀, 뭐 이런 걸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드도 뽑을 수 있고 매트 섀도우도 뽑을 수 있어요. 다 뽑아 볼까 한번? 전부 다? 이거는 매트 주는 거라
이렇게 해서 한번 다 뽑아 볼게요. 추가를 이렇게 다 했어요. 렌더를 누르면 렌더는 같이 걸리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요. 알파, 이건 뭔가요? 저 스페링이 뭘까요? 이건 정확하게 나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네. 이게 저도 잘 알고 있는 게 사용하는 것들만 사용하지 모르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분위기, 대기를 뽑는 건가 보네요. 이건 백그라운드 뽑는 거고요. 여기가 뽑아지는 거겠죠. 이거는 노멀 펌프맵 뽑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커스틱이라는 건 반사의 그 투명 물체를 지날 때 그 물이 빛 산란되는 거 있죠. 그걸 뽑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디퓨즈 필터, 이 기본 컬러 값을 뽑아내는 거고요. 텍스트, 엑스트라 텍스트,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렐, 뭐 이런 거 라이팅도 뽑을 수 있고, 매트 섀도우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매트 섀도우도 뽑아지죠. 매트 섀도우도 뽑아지고, 배틀 아이디 뭐 이렇게 다 뽑아져요. 노멀도 뽑아지고, 오브젝트 아이디 뭐 뽑아지거든요. 이렇게 라이팅. 이거는 레플렉션, 로우 리플렉션, 로우 섀도우, 토탈 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뽑아내는 거는 샘플레이트,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 이런 게 이제 그 편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정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뽑아진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반사, 노멀, 저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 같은 거, 디퓨저도 있죠. 요거 디퓨즈 필터와 그 다음에 글로벌 라이팅, 로우 리플렉션 같은 거 뽑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우라는 거는 여기 우선 로우를 누를게요. 이 로우라는 거는 여기 이것들의 반사값이 이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완전 반사가 됐을 때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리플렉션을 뽑아내는 거와 리플렉션이 어딨니? 리플렉션을 뽑아내는 거와 로우 리플렉션을 뽑아내는 건 달라요. 그냥 보시면 리플렉션을 뽑아내면 반사값이 아주 조금 있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반사값이. 그렇지만 로우 리플렉션을 뽑아내면 완전 반사가 됐을 때를 뽑아지는 거예요. 이게 로우라고 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끌어낸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우 이게 많이 뽑는 편은 아닌데, 뭐 섀도우나 뭐 글로벌 라이팅 일루미네이션 뭐 각 그 씬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요. 리플렉션이나 라이팅, 스페큘러 뭐 씬에 맞춰서 뽑아내는 거라 정확하게는 많이 뽑아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라이팅 정도? 그래도 많죠. 근데 대부분 이것만 로우 리프렉션 정도만 뽑아내는 상황이라 한 이 정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렌더를 걸어보면 뭐 디퓨즈 필더, 이게 이제 디퓨즈예요. 그냥 이 컬러 값 거기에 섀도우 같은 거 얹히고, 이건 이걸로 뽑는 게 아니군요. 라이팅 같은 거 얹히고 뭐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뭐 리플렉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얹히면 똑같은 요 렌더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멀티값이나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멀티나 아니면 스크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얹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멘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엘리멘트 개념을 좀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했던 지금 작업 중이긴 한데 포트폴리오 포토샵 그냥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아니 좀 했던 작업물인데 그냥 테스트를 했던 건데 이렇게 렌더를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렌더를 걸었는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어떤 걸 뽑았었냐면 간단히 지금 이렇게 뽑아서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매트를 뽑은 거고 요 정도 뿐이 안 뽑았어요. 이 정도 많이 뽑진 않았죠. 보시면 그래서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거든요. 스페큘러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쓸 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사용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이것도 뭐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로우 리플렉션 이거는 이제 안쪽에 보시면 렌더를 걸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안쪽에 뭐죠? 그 투명도인데 이거를 더 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에서 더 밝게 나오는 거죠. 보시면 그쵸? 더 안쪽에 더 잘 보이게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채널을 여기 부분만 하고 싶다 해서 뭐 채널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채널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법봉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주면 여기만 이렇게 밝아지죠. 더 밝게 하고 싶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이거는 반사 뭐 이렇게 주고 싶을 때 반사 전체 반사를 주고 싶을 때 요 건물만 반사가 보고 싶다. 그러면 건물 채널을 제가 따놓은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또 선택하고 마스크를 주는 거죠. 이렇게 또 마스크를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반사가 많이 됐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더 낫겠죠. 반사를 더 많이 주는 게 반사가 확실히 살죠. 이렇게 되면 그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사 값을 뭐 스크린을 주든 뭐 멀티 값을 주든 오버레이 같은 걸 주든 뭐 스크린을 주든 해서 뭐 값을 설정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보정을 할 때 이렇게 편하게 보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멀티 요거 라이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팅을 뽑아서 컬러 닷지나 뭐 스크린 좀 그렇죠. 컬러 닷지가 낫겠네요. 컬러 닷지로 하면 밝기가 훨씬 더 밝아지죠. 요 라이트 값이 그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얹혀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멘터를 기본적으로는 뽑아주는 게 답이에요. 무조건 뽑는 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저기 검색을 해보시면 엘리멘터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이미지에 어떤 거를 멀티플라이로 얹든 뭐 스크린에 얹든 해서 이렇게 얹으면 원래 기존 이 렌더 이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기능을 한 게 이런 렌더적인 요소를 얹으면 최종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아이고 델트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건 엘리멘트는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가령 이제
AO라고 어클루전을 뽑아요. 보시면 렌더링 요 어클루전 뽑는 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크립트를 이용하시거나 엑스트라 텍스 이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엘리멘트로 뽑으시면 엘리멘트를 갖다 놓으시고 보시면 엘리멘트도 그냥 추가만 하면 나오는 거하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추가를 하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멘트 텍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Vlay의 멀티에서 여기에 더스트 뭐였더라?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워퍼 아니고 브라이드 아니고 없네? 어디 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네요. 죄송해요. 보면 엣지 텍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인스턴스 카피를 하고 엣지 텍스가 아니네. 잘못했네요. 더스트 미안. 죄송해요. 보면 이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죄송해요.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어클루전이라는 걸 뽑아낼 때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렌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해요. 근데 한 번에 렌더 걸면서 같이 걸 수 있어서 좀 사용을 하는 편이죠. 이게 레디우스 값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퍼지는 값을 설정하는 건데 한 200, 300 이건 미리 단위거든요. 이렇게 뭐 하고 그 다음에 섭디가 이게 노이즈가 좀 많이 생겨서 한 20 정도로 하고 렌더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 렌더는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어클루전 보시면 요렇게 생기죠. 200, 3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번지죠. 그러면 100 정도로 해볼게요. 이게 씬마다 달라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보면 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저장을 우선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1 타가 요거를 2 타가 저장을 했습니다. 먼저 볼게요. 보시면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게 어클루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얹어서 멀티플라이로 하시면 깊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파시티를 좀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그릴창 같은 거나 아니면 옆에 리브 아파트에 붙어 있는 그 리브 같은 거 그런 게 같은 색이면 이제 빛에 따라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클루전 같은 걸 뽑아내서 깊이감을 주는 거죠. 훨씬 더 깊이감을 주는 거. 이게 이런 거를 같이 뽑을 수도 있고요. 엘리먼트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 Gdepth 같은 것도 뽑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하시기만 원래 이게 그죠? 그래서 Gdepth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여기 지금 카메라와 여기에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500 잠깐만요. 이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타이퍼에서 요렇게 하면 얼마죠? 1133이 나오죠. 그러면 한 800에서 1500 정도 해볼게요. 이게 미니 맥스
gdepth your camera bound deep. 이거를 클릭하면 되나? 아마 그럴 되는 걸로 알고 있나? 안 되네요. 이렇게 펴면 이렇게 gdepth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여기를 날릴 때, 아유 뭐 카톡 띄고, 아우 카톡 아우씨 카톡 띄고 그러네요. 날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해서 gdepth 같은 경우도 3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보시면 3번을 이렇게 얹어서 보시면 이거는 에펙에서 사용하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건 포토샵보다는 에펙에서 사용이 낫겠네요. 이게 뒤에 그 블러 처리 같은 거 할 때 그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얘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에펙에서 사용하면 그게 쉽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설정을 해서 뽑는 것들도 있고요. 엘리멘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또 아이디도 이렇게 뽑을 수 있고 뭐 리플렉션도 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충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채널 뽑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이것들을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채널이 필요해요. 채널이 보시면 뭐 따야 되잖아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채널을 선택을 해서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컬러 채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엘리멘트로 뽑았어요. 이게 뽑는 방법은 이게 컬러 채널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널 같은 경우는 PSD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 재질별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룹별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컬러 채널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컬러 채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멘트에서도 같이 뽑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멀티 매트 엘리멘트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디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 재질을 매트리얼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 매트리얼 아이디 1번으로 칠게요. 1번 혹은 보시면 옵션에 보시면 여기에 리플렉션 오버라이드 매트릭스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인데 같이 따로따로 하면 달라지는지는 정확히 이게 먼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 다음에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그 다음에 이걸 3번 이거를 바닥이거든. 이건 바닥을 4번 바닥은 따로 따야겠죠. 그래서 1, 2, 3번이요. 재질별로 하려면 매트 아이디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렌더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 요 RGB로 나오죠. 이렇게 3개 채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컬러로 이렇게 따는 거거든요. 재질별로 따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따고 싶다. 이게 그룹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룹을 지었다가 쳤을 때 요것만 따고 싶어. 그거 하고 싶을 때는 보시면 요 오브젝트 아이디에서 오브젝트 프로퍼티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아이디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이거는 7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 아이디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터 이거는 9번, 이거는 8번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름도 바꿀 수 있거든요. obj id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이름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7번, 8번, 9번 해서 요거를 9번 이걸 체크하지 않고 렌더를 걸어 볼게요. 이건 매트리얼 일 거고 오브젝트 아이디면 이렇게 나오죠. RGB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채널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채널을 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엘리멘트로 채널을 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나? 스탠다드 재질로 해서 보시면 셀프 일루미션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 레드 1번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레드로 주고 2번 노란색 3번 그 다음에 녹색 해서 3번 녹색 4번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채널을 딸 때는 V레이 이게 이제 옛날 스탠다드 재질을 딸 때 쓰던 방식이기 때문에 V레이 라이트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V레이 세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없애세요. 요거 그냥 요것만 누르셔도 되는데 액티브 모드 없애시고요. 대신에 V레이 카메라를 사용하셨으면 이거를 V레이 카메라는 숨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렌더를 눌러 볼게요. 어딨냐 렌더. 액티브 쉐이더로 하는 게 아닌가? 액티브 쉐이더가 아닌가 보네요. 보시면 그냥 스탠다드 재질로 스탠다드로 그냥 디폴트 스캔 라인 렌더로 이렇게 렌더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채널이 따져요. 이게 옛날 방식이죠. 한번 저장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4번 타가 저장 방식을 해서 이렇게 4번 그래서 이렇게 옮기시면 정확히 위치가 맞죠. 근데 이게 안티 알리아싱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안티 알리아싱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V레이 뭐 이런 거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되는 거 되나? 백버너 캣눈물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억지로 만드는 거라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작업할 때 이거 컬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컬러를 바꾸고 싶다. 뭐 레드로 뭐 옐로우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식이죠. 지금 그 작은 사이즈라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이에요. 채널을 이용 방법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따는 거하고 엘리멘트를 뽑는 방법하고 V레이 엘리멘트를 뽑는 방법하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채널도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고 엘리먼트도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렌더를 걸 때는 인테리어든 외부를 하시든 영상을 하시든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무조건 뽑으세요. 예. 그리고 그거를 얹혀보고,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아니면 에펙으로 얹혀보시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 그거 이제 심화적으로 하실 부분은 저기 맥스 3D 맥스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더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런 개인 카페나 뭐 개인 블로그 가서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